이 프로젝트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해. 그 순간 나는 참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대꾸했다. 그럼 제가 해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죠. 그날 밤 나는 회사 서버에 몰래 접속해 그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이름은 김민준, 나이 29,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빌딩 숲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상사인 박 팀장은 나를 늘 무시했다. 그는 50살쯤 된 남자로 회사에서 20년 넘게 버틴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공포정치에 가까웠다. 민준아, 너 같은 놈이 왜 여기 있어? 대학도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말들이 일상이었다.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후 회의실에서 그는 갑자기 나를 지목했다. 이번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민준 내가 맡아. 마감은 일주일 후야. 불가능. 그럼 그만둬. 서류를 보니 글로벌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데이터 분석부터 기획안까지 혼자서 해내야 할 분량이었다. 팀원들은 고개를 저으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속으로 끓어올랐다. 왜 나지? 왜 항상 나만?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아직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아파트는 작고 허름했지만 내 유일한 안식처였다. 화면에 상사의 말이 맴돌았다. 넌 감당 못해. 반복되는 그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약자로 살아왔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나를 키웠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겨우 졸업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들어온 건 내 노력의 결과였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나는 결심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팀 내 자료실에서 과거 프로젝트 파일을 뒤졌다.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박 팀장의 이름이 적힌 파일 하나가 암호화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시도해보니 비밀번호가 그의 생일이었다. 안을 열어보니 충격적이었다. 클라이언트와의 뇌물거래 기록,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 증거. 이게 진짜야?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걸 이용하면 그를 끌어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위험했다. 해킹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복사했다. 그날 저녁 친구인 준호를 만났다. 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해커 출신이었다. 민준아, 이건 위험해. 회사 서버 로그 남아. 하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다. 형, 도와줘. 이게 내 유일한 기회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도와주기로 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밤새 코드를 짰다. 내 반격의 시작이었다. 회사 생활은 더 힘들어졌다. 박 팀장은 매일 나를 불러 세워 압박했다. 진척은 아직도 안 끝났어. 너 같은 놈이 왜 마케팅팀에 있지? 동료들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특히 팀 내 유일한 여직원인 수지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다가왔다. 민준 씨,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나와 동갑으로 입사 동기였다. 우리는 가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위로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획안을 작성했다. 동시에 상사의 비밀을 더 파헤쳤다. 그의 뇌물거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여러 클라이언트와의 연결고리였다. 이걸 폭로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텐데 양심의 가책이 들었지만 그의 모욕이 떠올랐다. 나를 짓밟은 대가야? 일주일이 다가왔다.
마감 전날 나는 완성된 기획안을 그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는 비웃으며 넘겼다. 이게 다야? 클라이언트가 만족할까? 하지만 다음날 회의에서 클라이언트는 극찬했다. 이 기획안 최고예요. 김민준 씨 덕분입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 첫 번째 승리였다. 하지만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다. 나는 증거를 정리해 익명으로 회사 감사팀에 제보했다. 그날 저녁, 사내가 소란스러웠다. 박 팀장이 조사받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물었다. 너 내가 한 짓이야.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프로젝트만 했을 뿐인데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조사가 시작되자 회사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박 팀장은 임시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무실에 출근하며 나를 압박했다. 민준, 내가 증거를 조작한 거 알아. 곧 밝혀질 거야. 그의 눈빛은 도끼 가득했다. 나는 불안했다. 준호가 도와준 코드가 완벽했을까?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상사가 나를 쫓아오는 꿈. 수진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녀는 회계팀에서 자료를 빼내 내게 주었다. 민준 씨,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박 팀장,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카페에서 만날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위로가 되었다. 너무 위험하지 않아? 왜 나 때문에?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정의를 위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쩌면 이건 사랑의 시작일지도. 감사팀의 조사는 깊어졌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김민준 씨, 이 제보 당신이 한 거 맞죠?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만약 들키면 해고될 터였다. 박 팀장은 자신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회사 상층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오해야? 민준 같은 놈이 날 모함하는 거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다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걸 느꼈다. 골목길에서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박 팀장님 인사 전에. 그만둬, 위협이었다. 나는 도망쳤지만 공포가 엄습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준호에게 전화했다. 형, 도와줘. 미행당했어. 그는 즉시 달려왔다. 우리는 전략을 세웠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 서버에 다시 접속했다. 이번엔 박 팀장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기록. 이게 사기야. 나는 이를 복사해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수진이 말렸다. 민준 씨, 너무 위험해요. 같이 생각해봐요. 그녀의 걱정이 고마웠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수정했다. 박 팀장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나를 성희롱 혐의로 고소했다. 민준이 수진을 괴롭혔어. 완전한 날조였다. 회사 내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민준아, 너 정말 그랬어. 나는 분노했다. 이 개자식 오수진이 나서서 증언했다. 아니에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이 싸움은 이제 우리 둘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며 박 팀장의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층부는 그를 해고하려 했지만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민준이 서버를 해킹했어. 증거 있어. 로그 기록이었다. 나는 궁지에 몰렸다. 감사팀이 나를 불렀다. 김민준 씨,
설명하세요.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여기서 끝인가? 하지만 준호의 도움으로 로그를 조작한 흔적이 없었다. 나는 무죄를 주장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진의 증언이 힘을 더했다. 결국 박 팀장의 혐의가 확정되었다. 그는 해고당했다. 사무실에서 짐을 싸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졌어. 박 팀장이 떠난 후 회사는 평화를 되찾았다. 나는 프로젝트 성공으로 승진 제안을 받았다. 민준 씨, 잘했어요. 팀장 자리 어때요? 상사의 말에 기뻤지만 망설였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수진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그녀는 말했다. 민준 씨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녀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다. 하지만 박 팀장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외부에서 소송을 걸었다. 회사와 민준을 고소할 거야. 언론에 보도가 나왔다. 내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뉴스에 내 이름이 걱정스런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다. 준호와 수진, 우리는 팀을 이뤘다.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했다. 증거가 부족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재판은 길고 힘들었다. 법정에서 박 팀장을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비웃었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대꾸했다. 아니, 당신 인생이 끝난 거지. 증언대상에서 그의 비리를 폭로했다. 판사는 내 쪽에 섰다. 재판 중 나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의 가난, 어머니의 희생. 이 싸움은 나 혼자만에게 아니야. 수진은 매일 나를 응원했다. 민준 씨, 포기하지 마요. 나 믿어요. 그녀의 사랑이 내 힘의 원천이었다.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이 일이 끝나면 같이 살자. 박 팀장의 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언론은 그를 비난했다. 부패한 관리자의 몰락, 나는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회사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민준, 너 용감했어. 승진을 받아들였다. 새 팀장으로서 공정한 리더가 되기로 다짐했다. 수진과 나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이었지만 행복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민준아, 자랑스러워. 삶은 새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가끔 박 팀장의 말이 떠올랐다. 넌 감당 못해. 이제 나는 웃으며 생각한다. 나는 해냈어. 그런데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 팀장의 필체였다. 공포가 다시 밀려왔다. 이게 무슨 우 수진에게 보여주니 그녀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민준 씨, 경찰에 신고해요. 우리는 다시 싸움의 한가운데로 돌아갔다. 편지의 발신지를 추적했다. 준호의 도움으로 박 팀장이 서울 외곽에 숨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복수를 준비 중이었다. 회사에 해킹 공격을 할 거야. 우리는 선제 공격을 했다. 경찰에 제보하고 증거를 제출했다. 박 팀장은 체포되었다. 이번엔 감옥행이었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민준 씨, 왜요? 승진했는데 상사의 물음에 대답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사실 트라우마였다. 그 싸움으로 지쳤다. 수진도 동의했다. 우리 같이 창업해요. 마케팅 에이전시, 그녀의 아이디어가 빛났다. 우리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다. 서울의 변두리,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다.
처음엔 클라이언트가 적었지만 내 경험으로 차츰 성장했다. 민준 대표님, 이 기획안 최고예요. 고객의 칭찬이 기뻤다. 수지는 파트너로서 완벽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했다.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민준아, 이제 행복하니? 네, 엄마의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그 도발이 없었다면 나는 변하지 않았을 텐데 박 팀장의 말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업이 번창하자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배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반격의 힘이라고 생각했다. 수진과 나는 아이를 가졌다. 아빠처럼 강한 아이로 키워요. 그녀의 미소가 모든 걸 잊게 했다. 어느 날 옛 동료가 찾아왔다. 민준, 박 팀장 소식 들었어. 감옥에서 나왔대. 불안이 스쳤다. 하지만 이제 나는 강해졌다.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의 그는 사라졌고 우리는 평화롭게 살았다. 사업은 더 커졌다. 글로벌 클라이언트를 유치했다. 민준 대표, 당신의 스토리가 영감을 줘요. 나는 강연을 시작했다.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도발당할 때 반격하세요. 그게 성장의 열쇠예요.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수진과 함께한 삶은 완벽했다. 우리는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의 바다에서 그녀는 말했다. 민준 씨, 사랑해요. 나도 대답했다. 나도 그 순간 모든 고통이 같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인정받았다. 올해의 혁신기업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게 내 반격의 결과야. 박 팀장의 도발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회사에서 썩고 있었을 터.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했다. 수진이 병에 걸렸다. 암 초기예요. 의사의 말이 충격이었다. 민준 씨, 걱정 마요. 이겨낼게요. 그녀의 강인함에 눈물이 났다. 나는 사업을 줄이고 그녀 곁을 지켰다. 병원에서 매일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 치료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했다. 미안해, 민준 씨. 아니야, 내가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어머니도 도와주셨다. 수진아, 힘내. 가족의 지지가 힘이 되었다. 수진은 회복했다. 완치됐어요. 의사의 말에 우리는 안도했다. 그날 한강에서 축하했다. 민준 씨, 새 출발이에요. 우리는 더 강해졌다. 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었다. 박 팀장의 소식이 다시 들려왔다. 그가 재기하려 해. 하지만 이번엔 무시했다. 과거는 과거야.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아이, 지훈이가 태어났다. 아빠처럼 되게 할게요. 수진의 말에 웃었다. 가족의 행복이 내 전부였다. 강연에서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에요. 반격하세요. 내 스토리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훈이가 자라며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그 도발의 날, 넌 감당 못해. 이제 나는 웃는다. 나는 해냈어. 회사에서 시작된 반격은 내 인생을 바꿨다. 수진과 함께 늙어가며 우리는 행복했다. 민준 씨, 후회 없어요. 없어. 내가 있어서 그녀의 미소가 영원했다. 사업은 후배들에게 물려주었다. 잘해라의 퇴직 후 우리는 시골로 이사했다. 평화로운 삶. 박 팀장의 마지막 소식. 그가 세상을 떠났대. 동정심이 들었다. 그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겠지. 용서했다. 인생의 끝에서 생각했다. 반격은 복수가 아니야.
성장의 과정이야 지훈이에게 말했다. 아들아, 도발당할 때 포기하지 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스토리는 나의 여정이다. 도발에서 시작해 의미 있는 결말로